리플 XRP랑 체인링크 중에 누가 진짜 은행의 코인일까요? 시장에서는 XRP가 덩치만 클 뿐이고 오히려 체인링크가 은행에 더 적합하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이번에 리플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데이터 오라클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쓰고 있는 국경 간의 송금 시스템부터 안정적으로 바꾸는 걸지. 사실상 체인링크의 기술 자체가 분명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밖의 세상과 안쪽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나 토큰화, 대출 플랫폼, 이런 복잡한 금융 서비스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다음 단계 이야기인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결제 인프라입니다. 하루에도 수천억 달러가 오고 가는 국경 간의 송금, 그리고 이걸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급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체인링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XRP는 이미 수십 개 글로벌 은행 그리고 결제 기업과 함께 실제 파일럿을 돌렸고요. 리플 넷을 통해 가지고 규제 안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은행이 지금 당장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 많은 분들께서 체인링크가 더 똑똑한 기술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똑똑한 기술보다는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이런 결제망을 먼저 원합니다. 체인링크가 날개일 수가 있겠지만 심장 없이 날 수는 없겠죠. 은행이 원하는 거는 바로 그 심장, 결제망을 지탱할 수 있는 코인이고,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거는 리플 XRP입니다. 결국에 이번 논쟁 자체가 코인끼리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누가 금융 인프라의 심장을 잡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결제망을 장악하는 자가 미래의 금융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주목해야 될지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XRP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오늘 GPU 발표가 상당히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GDP 성장률이 무려 3.3%고요. 시장 예상치가 3.0%였는데 이거를 가뿐히 웃돈 수치이고, 지난 분기가 마이너스였던 걸 감안하면 이건 확실하게 반등한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고요. 근데 동시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셨나요? 연속 청구 건수가 195만 건이고 신규도 여전히 20만 건대 중후반입니다. 이게 숫자만 봤을 때 일자리가 조금씩 흔들린다, 뭐 이런 느낌이죠. 경기는 탄탄한데 고용은 삐걱거린다, 묘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원 PCE가 2.5%, GDP 물가지수가 2.0%, 시장 예상이랑 거의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나 카드를 조금 더 꺼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코인 시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강력하다, 위험자산 심리는 유지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 유입 기대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고, 고용이 둔화된다고요? 연준이 금리나 압박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금리나 신호만 나와도 달러 강세가 꺾이고 그 자금은 코인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다, 이건 유동성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XRP 같은 제도권 자산에는 분명히 호재인 거고, 즉 오늘 지표를 요약드리자면요, 경기는 살아있고 고용은 흔들리는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는 거, 이런 조합들이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용 둔화 자체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게 현명하고요. 시장을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깔려있는 심리, 이런 흐름들을 함께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경기가 버티고 고용이 흔들리고 연준이 고민하는 이런 미묘한 균형 위에 시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변동성을 이기는 거는 결국에 원칙과 심리 관리입니다. 자체가 생각보다 강력하지만요, 동시에 불안함도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함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준비된 분들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XRP 흐름과 관련해가지고 다가오는 10월에 예정된 미국 SEC의 현물 ETF 심사 결과가 현재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 승인 여부가 단순하게 가격 변동을 넘어가지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XRP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SEC는 현재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랑 트웬티원 시어즈 코어 XRP 트러스트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각 10월 18일과 19일이 예정일인데요. 이 시점 전후로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 SEC가 과거 ETF 승인에 보수적이었던 만큼 결과는 딱 세 가지: 승인, 불승인, 추가 연장, 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과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자들 움직임 자체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올해 XRP 선물을 상장을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 숫자가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가 아니라 기관급 자금이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큰 손들이 이제 XRP를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고,
그렇다면 이런 리플 XRP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실제 사용성입니다. 리플의 결제망인 리플렛 같은 경우는 현재 90개 이상의 시장, 55개 이상의 통화를 지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일본의 SBI 리밋이나 동남아 송금 기업들이 이미 국경간 결제에 XRP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암호화폐랑 차별화되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차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 인프라에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또 법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발목을 잡았었던 미국 SEC 대 리플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된 거고,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이상 ETF 같은 제도권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RLUS도 역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코인들이 영국 중앙은행 준비금으로 100% 뒷받침된다는 소문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공식적으로 봤을 때 BNI 멜론 같은 글로벌 커스터디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뒷받침 자료 없이 과장되기 쉽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팩트 기반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고,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딱 3가지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월 ETF 결정 구간에서 뉴스만 보고 반응하시기보다는 실제로 ETF 승인 이후에 자금 유입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 단순하게 승인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시장 데이터를 살펴보셔야 돼요. 미결제 확정이 급증하면 단기적으로 양방향 흔들림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ETF 발표 직전에 흔히 레버리지 청산용 스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3번째로 결정이 지연된다. 여기서 실망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기관이 다시 매집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10월달 같은 경우는 XRP한테 있어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요, 기관 자금과 제도권 상품 그리고 실제 사용 네트워크가 하나로 맞물리는 이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소문보다 숫자를 보시고 흥분보다는 구조를 읽으셔야 될 구간입니다. XRP가 단순한 가격 게임을 넘어가지고 실제 금융 인프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여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산입니다. 다만 ETF 기대감만으로는 매수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흐름들, 실제 사용 데이터를 함께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수익 실현 그리고 목표 타점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돈을 버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를 제대로 잡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데요, 가장 속상한 순간은 이런 겁니다. 그때 팔 걸 그랬나, 괜히 안 팔았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이런 후회가 쌓이는 경우, 결국에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와도 두려움 때문에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훨씬 더 단순해요. 단기 알트코인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목표가를 정하고 수익 실현을 했더라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겠죠. 떨어지든 오르든 이미 나는 내 원칙대로 행동을 했고 그걸로 끝인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3가지 방 중에서 단기 종합, 알트코인 방에서 늘 강조드리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매수와 동시에 매도 가격을 걸어두고 비중가치도 정해놓는 이유가 결국에 원칙 매매를 지키기 위함인 거고요. 목표가에 도달해가지고 수익 실현까지도 하셨다면은 그 코인이 이후에 떨어져도 아쉬울 게 없겠죠. 오히려 그런 습관들을 계속 쌓아가야지만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과거의 후회에 갇히는 겁니다. 그때 팔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 이번엔 목표를 더 높게 잡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불장인 건지 아니면 단기 고점을 활용해야 될 장세인지 늘 공부하고 현실적인 매매 습관으로 내 것으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후회 없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건강한 길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 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써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대해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